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이게 말이 되나 충격적인 소식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소식 힌트를 드리면 물가와 공급대 관련된 이슈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월 2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죠. 자,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2.9%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의 3.1%보다 0.2%포인트 낮았고요. 시장 전망치 3.0%를 밑돌았습니다. 자, 더욱 중요한 것이 근원물가죠. 근원물가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 품목입니다. 얘는 물가의 지속성과 또한 수요층 인플레이션 압력을 파악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통화정책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물가 지표입니다. 근데 얼마가 나왔다? 자, 4월 기준으로 2.3%로 뚝 떨어졌습니다. 1월 달에 2.5, 3월 달에 2.4, 그리고 4월 달에 2.3. 통화정책 담당자들이 인플레이션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2024년 상반기 한국은행의 근원물가 목표가 2.4%인데 벌써 그것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상 경로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근원물가 왜 이렇게 떨어졌나 봤더니 일단 외식 서비스가요, 3월달에 3.4% 상승해서 3.0% 상승으로 0.4%포인트 상승폭을 축소시켰고요. 외식외 서비스도요, 3월달에 2.9%에서 2.7% 상승률로 둔화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서비스 관련 요금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내수 시장의 침체하고도 연관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도 야, 이거 내수 침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수출은 좀 회복 조짐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내수는 침체되고 있네. 그럼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지금 내부에서도 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공식품 볼게요. 3월달에 1.4% 상승률에서 4월달에 1.6% 상승률로 소폭 상승률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근원물가 지수만 보면은요, 작년부터 이창용 총재가 강조했었던 금리 인하 조건에 충족한 게 맞습니다. 근데 지난 4월 금통에서 이창용 총재가 강조했던 게 있죠. 자, 근원물가와 헤드라인 CPI,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같이 보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면은 뭐 농축수산물이든 국제유가 때문이든 이 헤드라인 CPI,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3.2%로 2월보다 늘어났거든요. 이것을 경계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그냥 못하고 근원 떨어지는 건 봤지만은 헤드라인 CPI도 낮아지는 걸 같이 보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또한 이때는요,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뭐 WTI 기준으로 87불 막 여기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국제유가 불안으로 다시 2차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창용 총재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헤드라인 CPI,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 이하로 내려와야 통화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 전망이 원래 3분기에서 4분기로 연기가 됐어요. 자, 4월 12일 금통위 이후 달라진 상황은 무엇일까요? 일단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전고점 대비 언제자 4월 5일 날 고점제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일단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휴전 가능성 때문에 국제유가가 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더 크게 치고받지 않고 좀 조용히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중동 리스크가 국제유가에서 좀 걷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낮아졌어요. 이창용 총재가 걱정했었던 기대 인플레이션 3월 달에 3.2까지 올라갔다가 4월 달에 3.1로 0.1%포인트 소폭 낮아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물가에서 이제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신선식품이거든요.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체 CPI 상승률 중에서 이런 신선식품 같은 품목이 거의 물가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하더라. 솔직히 전체 가중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워낙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전체 인플레이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신선식품 가격만 안정되면 솔직히 대한민국은 물가 불안이 끝난 상태다. 통계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비싸더라도 그런 상황인 것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얘가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올해 날씨 영향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쉽사리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5월 23일 날 금통위가 또 개최될 겁니다. 이때 이창헌 총재는 좀 더 지켜보자고 할 가능성이 커요. 다만 5월 금통위는 4월보다는 좀 덜 매파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바로 국토부 공급 물량 과소 발표입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4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2021년부터 2023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2023년 공급 물량 과소 발표 정정. 자, 주택 인허가 물량이 38만 9천 호에서 42만 9천 호로 늘어났고요. 주택 착공 물량이 20만 호에서 24만 2천 호, 그리고 가장 크게 차이난 게 주택 준공 물량이었어요. 31만 6천 호에서 43만 6천 호로 정정이 됐다는 거죠. 또한 제일 많이 바뀐 것은 이제 준공 실적이에요. 원래 2023년 기준 주택 준공이 5.4% 늘어났는데 24% 감소한 것으로 바꿔 잘못 발표를 했다는 거죠.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야, 이게 1만 호, 2만 호도 욕먹을 판인데 10만 호 단위로 틀렸잖아요. 자, 그리고 더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전산 오류 발견을 1월에 했는데 4월 달에 발표한 이유가 뭐냐? 여기도 좀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니네들이 진짜 잘못했다고 사죄하는 게 맞냐? 이런 국토부의 비난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매월 말 국토부는 주택 통계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 주택 통계에는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 미분양 등인 물량 등이 발표가 돼요. 근데 미분양 물량이 지금 통제 이후에 그렇게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이 업계의 주 관심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알았어요?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트리플 감소다, 공급 가문이 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그동안 주택 정책이 세워졌어요. 일단은 3기 신도시 일정이 크게 앞당겨졌었죠. 이건 원래 당겼어야 되는 건 맞아요.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규제가 다 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업성을 개선시키고 좀 더 도심 지역의 공급을 늘리려고 서울시는 국토부가 안간 힘을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도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체적인 주택 공급 규제 완화에 영향을 줬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허가, 준공, 착공 물량이었어요. 게다가 이런 뉴스들은요,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합니다. 한 기사 볼게요. 공급 부족발 집값 급등 온다. 내 집 마련 적기는 지금. 공급 부족, 불안 심리 가중, 주택 수요 청약에 몰려 과열. 아무래도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큰 부동산 통계 오류가 나왔습니다. 정책과 개개인의 부동산 심리에도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적당히 틀렸어야죠. 이건 완전히 오류잖아요. 자, 예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에 대해서 막 국정농단이다 이런 식으로 막 비난했는데, 막상 본인 임기 상황에서 이렇게 큰 통계 오류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사과로 끝날 일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 통계 오류가 여러분들이 집을 사지 않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야, 공급 부족 아니다, 공급 과잉이다, 집값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월달 아파트 입주 물량 봤더니 무려 67%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입주 물량이 최다라고 해요. 자, 경기도에 무려 5,800호가 입주를 하고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합니다. 근데 어디에 입주할까요? 오산에 1,700호, 양주에 1,000호, 안성에 700호, 평택에 600호, 경기도 광주에 400호가 입주를 하고요. 자, 2,500세대가 입주하는 인천은요, 송도하고 영종 국제도시에 입주를 합니다. 반면에 서울은 빵이고요. 대부분 지역 입주하는 지역이 비선호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산이나 양주, 안성같이 경기도 외곽 지역, 인천 끝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하려는 분들은 이런 통계가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주택이 많이 공급되냐, 그렇게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공급에서는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과 안 많은 지역, 당연하죠. 동일한 수준의 이 금리에서는요, 입주 물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강동구 지역은 둔촌주공을 포함해서 입주 물량이 하반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이들 지역과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진 은평구나 광명, 금천, 경기 남부 지역은요, 전세 매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호도 높은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저는 공급 부족이 맞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3대 업무지구의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의 상황이 중요한데, 일단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은 공공택지가 태부족이에요. 서울은 아예 없고 경기 남부도 부족하더라. 그나마 서쪽, 이제 수도권 서쪽과 동쪽으로 많은 3기 신도시가 지정됐는데, 얘가 2027년, 2028년 이후에 입주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적으로는 볼 때는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건 맞아요. 그리고 자주 말씀드렸지만 올해 연말부터 2025년은 좀 서울에 입주 물량이 많은 편이에요. 서울시 통계에서도 나오죠. 정비사업으로 32,000호가 공급되고, 올해 입주 물량도 둔촌중공발로 연말부터 입주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서는 좀 입주 물량발 전세 가격 하락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계속 강조드렸던 게 2025년 이후에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전까지 공백기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2025년에 경기도 입주 물량이 72,000호로 올해 10만호 대비 크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2026년에는 5만호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은 지금 6,000호가 잡혔어요. 물론 아직 일반 분양하지 않은 단지들은 잡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2026년에 입주가 많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전까지는 좀 수도권 지역에 공급이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물론 외곽 지역,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하는 외곽 지역은 많겠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핵심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